공시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윤아입니다. 월요일 우리 시장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가 힘을 내지 못한 가운데 트럼프 트레이드주는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현재 4시에서 6시 사이 시간외 단일가 매매에서는 어떤 이슈와 특징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한전 KPS의 3분기 영업이익이 419억 8,7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도 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시장 컨센서스 추정치를 상회한 수치입니다. 코스맥스가 국내 인디 브랜드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올해 3분기 매출액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434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신규 고객사 유입과 기존 고객사의 수출 확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CJ 제일제당이 보통주와 우선주 각각 한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시가 배당률은 보통주 0.3%, 우선주 0.7%이고 배당금 총액은 약 160억 2천만 원입니다. 네, 이렇게 공시 다뤄봤습니다. 시간의 특징주를 5개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산일 전기가 현재 6% 넘는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연이은 공급 계약 소식이 들리고 있는 기업인데요. 정규장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정규장에서는 약세 마감했지만 현재는 흐름이 바뀐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YG플러스입니다. 4% 넘는 상승폭을 켜내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의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내년에 블랙핑크 컴백 기대감을 받으면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새내기주 더본코리아로 현재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는 10% 넘게 깊은 낙폭을 그렸지만 현재는 저가 매수에 힘입어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네, 조선 기자재 기업 1승도 현재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 협력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이 조선업으로 투심이 계속 몰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는 마녀공장입니다. 현재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3분기, 2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 주가 흐름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시간 외에서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관련된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번에 4919로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중전의 김윤아였습니다. 네, 오늘도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 나온 기업들 많습니다. 가장 먼저 마녀공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화장품주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시간을 거래해서 급락하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 오늘 낙폭이 더욱더 거셌습니다. 일단 마녀공장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가 314억 원이었는데 288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영업이익 예상치가 56억 원이었는데 영업이익은 2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정태근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화장품 기업들 뭐 실적 컨센서스가 너무 높았던 건지 이번 분기에는 예상치 하회한 종목들이 너무나 많고 주가도 같이 밀리고 있거든요. 마녀공장 실적 어떻게 보셨을까요? 너무 희망이라 돌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화장품 이제 9월달 얘기할 때 어떤 얘기 했었냐면은 네. 뭐 박싱데이라든지 블랙프라이데이든지 이런 미국 일정들이 예정이 되게 되면서 수출 선적된 물량들이 되게 많다고 말씀드리면서 화장품 돌아서 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언제부터 화장품에 기점을 좀 바꿨냐면은 그 미국의 동부 파업 기억나시죠? 항만 파업 기억나시죠? 네. 우리는 서부로 가거든요. 근데 그 얘기 나온 뒤부터 화장품들이 전반적으로 힘이 비실비실 다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 용기 납품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폼테크레어라는 종목만 빠져야 되는데 전반 다 힘이 다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저는 화장품에 관심을 좀 안 가졌어요. 안 가졌고 그리고 지금 이제 화장품이 또 최근에서 어제 이제 오늘 또 비실비실한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잉글로드랩이 실적이 반토막이 났거든요. 자, 9월 달만 하더라도 미국 쪽에 예정돼 놨던 연말 소비 시즌 그 소비 이벤트들 때문에 수출이 상당히 많이 되고 그리고 실적이 좋을 거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오판 아니면 희망으로 돌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 이제 와서 조금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드리냐면은 잉글우드랩 실적이 안 좋은 것이 잉글우드랩만의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아시겠지만 화장품들이 지금 최근까지도 그러니까 작년부터 최근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서
색조 화장품 중심으로 북미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서 아시다시피 CNC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잉그로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잉그로드 대비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라는 건 잉그로드넷만 그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북미양 쪽으로 어쨌든 실적 기대감이 있던 종목들 전반적으로 다 이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잉그로드 대비 실적이 안 나온 것들이 다른 화장품주까지 다 영향을 전 개인적으로 줬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적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화장품은 이미 탈중국이 진행되어 왔었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는 어떤 이벤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길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단적으로 예를 들게 되면은 최근에 잘 보세요. 중국 비자 면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때 잠시 카지노, 여행 이런 종목, LCC 같은 종목들 강세 보였잖아요. 길게 갔나요? 길게 안 갔죠. 시장은 중국 쪽 이슈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장품을 어떻게 본다라면은 중국이 아닌 미국 쪽 모멘텀이 다 소진이 되게 되면서 힘이 좀 빠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는 게 일단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는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조금은 쉬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코스맥스하고 폼텍코리아 정도는 좋게 봤었거든요. 근데 그 종목들도 다 무너지더라고요. 한국 화장품 제조도 마찬가지고. 어떤 연휴든지 간에 섹터에 있는 종목이 전체적으로 다 하락한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결론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거기 돈이 빠져나간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쪽 같은 경우는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화장품 플러스 피부 미용 쪽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일단은 잘 안 보는 게 좀 빠졌다고 해서 매수 들어가지 마세요. 아마 괜히 들어갔네라는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후회 안 하시려면은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당분간 관망을 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 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관망하는 방향으로 보자, 오히려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이렇게 마녀공장 확인해 봤고요. 다음으로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YG 플러스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고요. 시간의 거래 시작하자마자보다는 상승폭은 조금 줄여내긴 했지만 현재 3% 넘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프롬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YG 엔터테인먼트 긍정적인 레포트도 나왔더라고요. YG 플러스랑 YG 엔터테인먼트 다시 한번 좀 상승해 줄 수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엔터 쪽이 단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네. 이번 주 주말인가 BTS 진인가요? 이거 컴백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로제 때문에 아파트라는 신곡 때문에 이제 YG 전체적으로 좀 주가가 괜찮았는데 요거는 이제 새로운 무언가가 나왔을 때 같이 영향을 받아서 더 잘 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로제 끝 이제 하이브 요렇게 갈 것인가는 좀 사실 조금 지켜봐야 알아요. 다만 연말이 껴있잖아요. 이제 이런 계절적 특수성 때문에 엔터 쪽은 연말에는 나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주말에 이제 이런 BTS 이제 이 컴백이 있기 때문에 하이브만 가지 않을까요? 전반적으로 좀 같이 좀 덩달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YG 자체가 사실 로제의 그 직접적인 수익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거든요. 이 로제 아파트가 뜬다고 해서 블랙핑크 전체, 그러니까 YG 엔터테인먼트가 다 이제 수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개별 소속사가 가져가기 때문에 사실 수익성하고는 상관없이 주가가 움직였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만약에 나는 이거 들고 있지 않은데 지금 접근해도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단기적으로 보세요.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 지금 딱 손절가와 목표가를 정하시고 비중도 작게 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이제 엔터 이제부터 시작인가요? 요거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확실한 건 시장 이기는 종목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좀 접근을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아서 YG 플러스나 어떤 이 엔터 쪽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괜찮을 것이다. 연말이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시장이 이제 튼튼하게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발을 뺄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 주들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인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YG 플러스가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내일 시장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8% 넘게 상승 중이고요. 오늘 급등했었던 현대힘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태근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난주부터 조선 업종 전반적으로 시세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이 연속성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조선주는 이제 옥석 가리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그 옥석 가리기는 네. 시장이 픽을 해줬어요. 일단은 조선 3사를 보게 되면은 3사라고 하기 좀 그렇구나. 그 조선주 일단 코스피 쪽에 있는 대장주들 보게 되면은 네. 조선 얘기 트럼프 관련돼서 조선 얘기 나오고 난 다음에 뭐가 두 개 갔죠?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 네. 결국 미국 대선 테마가 대선 전에는 바이오 에너지 쪽이 갔다라면은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머스크가 후원했다는 얘기가 나오게 돼서 뭐가 갔습니까? 조선, 우주항공, 로봇 이런 것들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금 미국 쪽에는 캐터필러가 상당히 좀 잘 가는데 그 관련돼 가지고 HD 현대건설기계 이런 것들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픽을 분명히 해줍니다. 지금 시기에는 어떤 섹터가 간다, 어떤 섹터를 보낸다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미국이 일단 우리나라 픽을 했는데 이 중국이라는 것을 전략적으로 억제를 하기 위해서 호주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일본과 같이 한국도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미국 쪽에서는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한국이 일본과 협력을 해가지고 어떤 역할을 해주기 바라는데 그 역할이 군함 건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중국의 해군 선박 대비해서 미국이 뒤집어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국면들 속에서 가성비라든지 건조 능력을 봤을 때 우리나라 쪽으로 그런 부분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미국 해군 장성들 같은 경우에 또 2023년도에 우리나라 조선소 현대중공업을 다녀갔었거든요. 하나오션 같은 마찬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도 기사 보니까 캐나다 해군 총장 같은 경우도 방문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 조선주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전략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미국 대선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조선주가 대선에서 수혜전하는 걸 픽을 해줬다는 것을 부정을 할 이유는 없어요. 시장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현대힘스나 일승 같은 종목들이 왜 가느냐. 현대힘스는 곡블록을 만들어요. 곡블록을 만들어가지고 어느 쪽으로 공급하냐. 현대중공업 쪽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유 때문에 주가가 간 거고. 일승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화석연료 공급원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LNG 수출이라든지 셰일가스 수출이 늘어나게 될 건데 일승 같은 경우는 제기화 설비를 만들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액화된 천연가스를 셰일가스를 기체로 바꿔주는 설비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LNG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은 LNG 어떤 그 공급 터미널을 만들기보다는 FSRU라든지 제기화 설비를 장착해가지고 아마 공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승이라는 종목이 수혜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주들 포함 플러스 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던 군함,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하나선적 연가수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추후에 조정 기다렸다가 매수를 한번 해보세요. 그 연유는 저도 말씀드렸듯이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트럼프 수혜주로 부각이 됐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조선 관련주 신규 접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네. HT그룹주나 하나오션 이쪽으로 보시는 게 맞는 걸까요, 이사님? 일단은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도 매수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매수 상관없다 봅니다. 매수 상관없다 보고 일단은 지금 시장의 수급이 전반적으로 확장이 되기 쉽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코스피와 코스닥 얘기할 때 거래대금 얘기 되게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양시장보다 10조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들이 업종 전체적으로 다 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번에 미국 대선 관련돼 가지고 군함 건조 관련돼서 그 MRO 관련돼 가지고 일단 봐야 될 거 투톱으로 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장이 기자재 쪽까지 그 최근에 현대힘스하고 일승이 움직인 것처럼 네. 여업도 봐준 여력이 생기는지를 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를 먼저 보시고 확장이 되는지 여부는 수급이 들어간지 여부를 보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조선 기자재 관련주 그리고 조선 3대장 보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투자 전략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 궁금하신 분 있어서 상담 바로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현대힘스 가지고 계시고요. 15,030원의 비중 30% 가지고 계십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님은 수익 중이신데 민프롬 대표님께 이 부분은 여쭤보도록 할게요. 현대힘스 오늘 윗꼬리가 살짝 아쉽긴 해요. 오늘 좀 17,000원 선에서 매도를 하셨으면 수익 많이 보셨을 텐데 앞으로 추가 상승도 가능할까요? 저는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조선이 전반적으로 다 좋을 확률이 높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기존에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조선 쪽도 계속 이제 좀 달궈지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폭발 시작 단계다라고 보고 있는데 조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기자재 관련주도 있고 뭐 애프터 서비스까지 하는 업체들도 있고 말 그대로 이제 배를 만드는 이런 회사들도 있는데 이제 현대힘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요 고객사가 아주 튼튼해요. 이제 자기 식구들끼리 이렇게 나눠 먹고 있거든요. 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현대사모 이 이제 톱 3. 조선 3사가 이제 주요 고객사다 보니 일단 납품은 튼튼하다. 그러니까 돈은 잘 벌 것이다. 걱정 없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가 그거예요. 조선이 이제 그 기존에 있던 뭐 석유나 가스나 요거를 옮기는 데 있어서 많이 쓰인다. 요것 때문에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갔던 거였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현대힘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친환경 에너지 선박 탱크도 이제 신사업으로 준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뭐 기존에 있던 1차 에너지만 옮기는 이런 뭐 그 조선이 아니라 그런 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까지 옮길 수 있다. 그런 배까지 이제 만들 수 있다라고 연관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장기적으로 보고 접근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시장은 사실 아예 좀 뭐 아니면 도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예 몇 년간을 보고 시장이 다시 활황기로 접근을 할 때까지 장기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접근을 이제 이렇게 보수적으로 아주 조금씩 요런 이제 큰 수익이라기보다는 요렇게 아니면 뭐 아니면 도 요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좀 장기적으로 이제 또는 이제 스윙적으로도 괜찮은 게 이제 현대힘스 이런 조선 관련주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입가 15,000원에서 지금 오늘 꼬리를 달았다고는 해도 요거는 시장이 약해서 이렇게 빠진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빠진 거라고 볼 수 없죠. 지금 굉장히 3거래일 만에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어요. 거기다가 이 종목이 신규 상장주라서 어디가 이제 꼭대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굳이 꼽자면 지금의 꼭대기는 두 가지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군데 부딪힐 곳이 21,000원 부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최고점 부근인데 3만 원 부근인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제 결정을 한번 할 것 같아요. 지금 비중이 30%시기 때문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로 잡는 게 낫습니다. 1차 목표가가 이제 여기서 저항을 받은 흔적이 있기 때문에 21,000원이 첫 번째 매물대가 돼서 저항선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21,000원 부근 2만 원 넘어서 비중을 한 15% 정도 이제 절반이나 아니면 일부 정도만 이렇게 매도를 수익 실현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도 계속 이제 시장이 좀 받쳐주고 조선에 대한 어떤 이슈가 좀 받쳐준다면 2차 목표가까지 가져가시는 거. 또는 이제 조선에서 무언가 시장의 주도 섹터가 바뀌었다. 우주항공이나 뭐 아니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갑자기 양자암호 뭐 이런 기술 쪽으로 또 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니까 섹터가 바뀌었을 때 이 1차 목표가 21,000원 부분에서 결정을 좀 하셔라. 쭉 들고 갈지 아니면 일부만 매도하고 이렇게 갈지 아니면 올 매도를 하실지 21,000원 부분에서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21,000원 부근에서 결정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